2025년 7월 15일은 현대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세계의 정세가 끊임없이 변하고 여러 강대국들이 떠오르거나 쇠퇴하는 시대 속에서 수십 년간 신비와 예언에 둘러싸인 사건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제 실현되려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새로운 북한 지도자가 세계 정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시작에 앞서 작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비디오를 보고 싶다면 채널을 지원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더 많은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 내부 분열과 외부 강대국들과의 긴장, 그리고 급격한 발전으로 특징지어진 이 나라는 이제 세계 정세에서 그 위치를 재정립할 가능성이 있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 남북은 상반된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나뉘었고 한반도는 끊임없는 충돌과 협상 장소가 되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에 대한 예언이 있기 전까지 북한의 지도자 교체는 그리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정치적, 종교적 영역에서 돌아다닌 예언이 있었다. 그 예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단순한 전설로 치부되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겐 그것이 단순한 예언, 그 이상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제 그 예언의 실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세계는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쓰고 있다. 북쪽 산의 후계자라는 고대 문헌에서 언급된 새 지도자는 이 오래된 예언을 실현하는 열쇠인 것처럼 보인다. 그의 출신 배경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지만 내부 소식통들은 그가 북한의 정치적 뿌리를 깊이 두고 있는 가문에서 나왔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다른 많은 지도자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 그의 등장과 그 영향력은 북한 역사 속의 다른 지도자들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이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현재 북한의 상황과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지점에 도달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여전히 이데올로기적 강직함은 존재하지만 국제적인 압박은 북한에게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 일은 이전 정권의 종식 이후 국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욱 시급해졌다. 이 권력 공백은 여러 세력들이 세력을 다지려고 하는 내부적인 투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자는 안정의 메시지와 지역적 및 글로벌 동맹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가져왔다.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통일의 가능성을 점점 더 멀리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은 각각 다른 의제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북한과 이웃나라, 나아가 세계적인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재정의할 기회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는 단순한 정치적 이야기가 아니다. 이 지도자와 관련된 예언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는 북한 국민들의 저항 정신과 고대 신화의 일부이기도 하다. 과거를 돌아보면 북한의 운명은 끊임없이 자아와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개념과 얽혀 있었다. 조선 왕조 시절부터 일본의 식민지 시절, 그리고 한국 전쟁과 그 이후 한반도의 분열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예언에 따르면 이 새로운 지도자는 북한 국민들이 잃어버린 그들의 고대의 힘과 정체성을 되찾고 독립과 번영의 미래를 창조할 기회를 나타내는 존재라고 한다. 하지만 이 예언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말과 신화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이들에겐 그것이 국가의 구속을 원하는 민족의 무게를 실어 나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자 평화와 번영을 갈망하는 민족의 기대를 짊어진 존재로 보인다. 그가 권력을 잡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하지만 2025년 7월 15일은 북한과 더 넓은 세계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이제 그 예언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북한과 세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자. 북한의 역사, 수십 년간의 긴장과 갈등으로 특징 지어진 이 역사는 몇 가지 사건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저항, 내부 투쟁과 역설적으로 통일을 위한 시도의 연대기이다.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북한 정권은 몇 가지 겉보기엔 superficial한 변화와 더 깊은 변화들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적은 없었다. 특히 정치와 종교적인 예언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그 시점은 더욱 기다려졌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만이 예언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버려진 듯한 한 나라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 될 것이다. 2025년, 세계는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으며 강대국들은 여러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동양과 특히 한반도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은 수년 동안 한 가문에 의해 지배되어 왔고 이전 지도자의 죽음으로 인해 방향을 잃은 나라가 되었다. 이 권력 공백은 빠르게 더 젊고 더 역동적인 지도자에 의해 채워졌지만 그도 한편으로는 더 모호한 지도자였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오래된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가 바로 북한을 통일시키고 나라의 안정을 가져올 열쇠인 인물로 떠오른 것이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이름은 북한 권력층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지만 아직 일반 대중에게는 널리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등장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다. 그에 대한 많은 보고서들이 있으며 이 보고서들은 그가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 가문에서 나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는 단순히 미래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라 한때 북한을 지배했던 고대 왕조의 부활을 상징하는 인물로 보인다. 그의 등장 자체가 우연이나 단순한 사고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실 그는 항상 기다려온 지도자로 묘사된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북한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 것이라고 한다. 그의 등장 자체는 북한 내부의 동학을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직면한 외부의 압박도 나타낸다. 북한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중국은 점차 거리를 두고 있으며 대안과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아시아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의제를 가지고 있다. 물론 미국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에 대해 항상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 지도자의 등장에 얽힌 예언이 단순히 정치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문화와 정신적 신념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북한은 폐쇄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화와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북한의 조상들과 그리고 한반도의 땅과 특별한 연결이 있다고 믿는다. 그로 인해 그는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신적 존재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은 그를 단순한 정치적 변화 이상의 문화적 부활을 이끌 지도자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가 이전의 지도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점은 그의 젊음이다. 이전 지도자들이 북한을 강력한 소나기로 지배했다면 새로운 지도자는 더 젊고 대화에 더 개방적이며 다소 새로운 이미지로 설계되었다. 그는 전쟁과 억압의 상징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고 희망을 상징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북한 국민의 자부심과 단결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다. 한때 강력했던 정권은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소통의 경계가 열리면서 쇠퇴의 신호를 보였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서구화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화와 번영에 대한 갈망이 존재한다. 새로운 지도자는 이러한 두 가지 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보인다. 그는 과거를 잃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지도자의 행동은 그의 인기를 이해하고 그가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의 첫 공개 연설에서는 그가 그동안 폐쇄적이고 냉혹한 정권에서는 예상치 못한 외교적, 협상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연설은 항상 국가적 자부심을 자극하는 역사적, 문화적 언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이 지도자는 북한 내에서 새로운 세대의 동맹들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구세력들을 배제하고 있다. 그는 변화에 갈망하는 젊은 사람들과 미래를 위한 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 두고 있다. 이는 과거의 지도자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권력의 전환을 의미한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이 북한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지도자는 단지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들을 대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내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도 반영하는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을 가져왔다. 그는 더 협력적이고 내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는 실용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측면에서 그의 등장에 대한 함의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 지금까지 북한은 폐쇄적인 나라였으나 이제 그는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위해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에 다다른다. 세계는 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국제적인 반응은 북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세계는 이 새로운 지도자를 합법적인 인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북한 정권의 역사와 불신 때문에 저항할 것인가? 한반도의 미래는 분명히 이 새로운 지도자가 내놓을 변화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2025년 7월 15일은 북한의 운명이 결정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오랫동안 북한을 덮고 있던 예언은 마침내 실현되고 새로운 지도자는 새로운 동맹과 재건, 심지어는 통일을 위한 길을 닫고 나갈 것이다. 그날 이후 세계는 무엇을 보게 될까? 불확실성의 시대는 끝나가고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떠오르면서 세계 정세는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때 고립된 국가로 보였던 이 나라는 이제 새로운 얼굴로 세계 앞에 나타난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이제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었다. 수십 년 동안의 고립과 긴장 속에서 방향을 재정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 변화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가? 단지 새로운 얼굴이 등장한 것만이 아니다. 이는 한때 한 왕국 아래 한반도를 통합했던 고대의 정신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다. 이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변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다. 고대의 예언들이 암시한 대로 그의 도달은 우연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세심하게 계획된 과정의 정점이다. 이는 불신과 분열의 순환을 깨기 위한 순간이기도 하다. 그는 은밀하게 나라를 지배하던 옛 구조를 해체하기 시작한다. 그의 지도력의 첫 번째 신호는 북한이 정권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추구한다는 명확한 메시지였다. 그는 급진적인 개혁을 약속하지 않지만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중요한 질문은 이 변화가 외교적인 동맹과 파트너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여전히 의문이지만 내부적으로 그는 이미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내부의 여러 파벌을 결집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이전 지도자들은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단순히 변화에 대한 막연한 약속을 넘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권력을 잡은 이후 경제 재건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교육, 인프라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그의 비전은 자립적인 나라를 넘어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동반하고 있다. 이전 정권처럼 군사력 강화에만 집중하는 대신 새로운 지도자는 안보와 경제 발전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비록 핵 문제는 여전히 외교 정책의 핵심 부분으로 남아있지만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그의 젊음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반영한 것이며 이전 지도자들의 경직된 태도와 대비된다. 가장 큰 의문은 이 변화가 북한 국민들에 의해 얼마나 받아들여질 것인가이다. 수십 년간 절대적인 통제에 익숙한 북한 사람들은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의 첫 반응들은 대체로 국민들이 변화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지도자는 공공연하게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을 귀 기울여 듣고 있으며 이는 예전의 지도자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예전 지도자들은 민중과의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었지만 새 지도자는 직접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이 새로운 지도자가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커다란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그의 더 외교적인 접근 방식이 북한 내에서 호응을 얻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글로벌 강대국들과 마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방 세계는 북한의 인권 침해 역사, 정치적 억압, 군사적 활동 등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미묘하며 국제사회는 새 지도자의 의도가 진지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7월 15일이 다가오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수십 년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제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한때 북한에 대해 가장 큰 비판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선택지를 재평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맹국인 중국조차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북한이 새로운 지도자 아래서 진정으로 변화했는지 평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만약 새로운 지도자가 북한을 세계와 연결하려는 의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지역 강대국들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또한 저항과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 종종 억압받고 침묵을 강요받았던 북한 국민들은 이제 지도자에게 나라의 위대함을 되찾을 수 있는 인물로서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다. 그는 국민을 더 밝고 번영하는 미래로 이끌겠다고 약속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국가를 하나로 묶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이 실현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 지도자의 진정한 의도와 그가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만약 2025년 7월 15일이 북한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면 그것은 아시아의 권력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단지 북한의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인물이 될 것이다. 그의 성공이나 실패는 북한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권력을 쥐었고 그의 등장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의 역사와 국제적 맥락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와 그가 이끌어갈 국가의 미래는 여전히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둘러싼 예언들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서 실현될 현실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떠오르면서 세계는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때 고립된 국가로 보였던 이 나라는 이제 새로운 얼굴로 세계 앞에 나타난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었다. 수십 년간의 고립과 긴장 속에서 방향을 재정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 변화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 단지 새로운 얼굴이 등장한 것만이 아니다. 이는 한때 한 왕국 아래 한반도를 통합했던 고대의 정신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다. 이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변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다. 고대의 예언들이 암시한 대로 그의 도달은 우연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세심하게 계획된 과정의 정점이다. 이는 불신과 분열의 순환을 깨기 위한 순간이기도 하다. 그는 은밀하게 나라를 지배하던 옛 구조를 해체하기 시작한다. 그의 지도력의 첫 번째 신호는 북한이 정권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추구한다는 명확한 메시지였다. 그는 급진적인 개혁을 약속하지 않지만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중요한 질문은 이 변화가 외교적인 동맹과 파트너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여전히 의문이지만 내부적으로 그는 이미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내부의 여러 파벌을 결집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이전 지도자들은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단순히 변화에 대한 막연한 약속을 넘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권력을 잡은 이후 경제 재건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교육, 인프라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그의 비전은 자립적인 나라를 넘어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동반하고 있다. 이전 정권처럼 군사력 강화에만 집중하는 대신 새로운 지도자는 안보와 경제 발전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비록 핵 문제는 여전히 외교 정책의 핵심 부분으로 남아있지만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그의 젊음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반영한 것이며 이전 지도자들의 경직된 태도와 대비된다. 가장 큰 의문은 이 변화가 북한 국민들에 의해 얼마나 받아들여질 것인가이다. 수십 년간 절대적인 통제에 익숙한 북한 사람들은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의 첫 반응들은 대체로 국민들이 변화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지도자는 공공연하게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을 귀 기울여 듣고 있으며 이는 예전의 지도자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예전 지도자들은 민중과의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었지만 새 지도자는 직접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이 새로운 지도자가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커다란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그의 더 외교적인 접근 방식이 북한 내에서 호응을 얻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글로벌 강대국들과 마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방 세계는 북한의 인권 침해 역사, 정치적 억압, 군사적 활동 등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미묘하며 국제사회는 새 지도자의 의도가 진지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7월 15일이 다가오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수십 년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제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한때 북한에 대해 가장 큰 비판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선택지를 재평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맹국인 중국조차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북한이 새로운 지도자 아래서 진정으로 변화했는지 평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만약 새로운 지도자가 북한을 세계와 연결하려는 의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지역 강대국들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또한 저항과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 종종 억압받고 침묵을 강요받았던 북한 국민들은 이제 지도자에게 나라의 위대함을 되찾을 수 있는 인물로서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다. 그는 국민을 더 밝고 번영하는 미래로 이끌겠다고 약속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국가를 하나로 묶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이 실현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 지도자의 진정한 의도와 그가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만약 2025년 7월 15일이 북한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면 그것은 아시아의 권력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단지 북한의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인물이 될 것이다. 그의 성공이나 실패는 북한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권력을 쥐었고 그의 등장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의 역사와 국제적 맥락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와 그가 이끌어갈 국가의 미래는 여전히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둘러싼 예언들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서 실현될 현실이라는 것이다.